제 딸한테 예. 예전에 동거남이 있었는데 예. 그 동거남이 2015년에 예. 돈을 좀 빌려갔는데 따님한테서요? 예, 뭐 예. 저한테도 빌려가고 뭐 그랬는데 예. 그 돈을 계속 갚지도 않고 뭐 네. 이측 뭐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 이렇게 소송해가지고 예. 지급 명령 판결을 받았는데요. 네. 근데 그 일이 있으면서 뭐 딸은 이제 그 남자하고 같이 살지도 않고요 이제. 예. 근데 뭐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 또 갚지 않고 있습니다. 예. 뭐 현재 뭐 그 남자는 다른 여자하고 동거하고 있다고. 예, 그렇군요. 그좀 어이없는 게 돈도 안 갚으면서 외제차 몰고 뭐잘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도 뭐 돈을 받기 위해서 제가 찾아갔다가 한번 네. 뭐 그랬더니 그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던 여자가 뭐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뭐 큰 소리를 막 치더라고요. 예. 뭐 근데 뭐 또 계속 뭐 갚지도 않고요. 그 여자 예. 말을 증거 삼아 갖고 이제 제가 고소를 또 했거든요. 예. 뭐 제가 궁금한 게 그 예. 남자가 뭐 아파트 분양하는 일을 또 하고 뭐 한다는데 아, 그렇군요. 예. 예, 어쨌든 뭐 수입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예, 뭐 예. 근데 뭐 지가 가지고 있는 뭐 다 재산이나 돈을 자신의 지 명의가 아니고 뭐 여자 명의로 뭐 해둬갖고 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아, 지금. 그렇군요. 명의가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군요. 예, 예. 그럼 뭐 지 앞으로 뭐 재산을 안 해주니까 채권자들이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뭐 이제 많다고 이렇게 뭐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예. 뭐 이럴 경우는 뭐 어떻게 돈 받을 수 있나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명의가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어서 지금 돈을 지금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방법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그 형사 고소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 동거남, 그 남성과 여성 모두 고소를 하신 건가요? 뭐 일단 뭐 예 다 같이 고소를 했어요. 제가. 예, 우선은 사실 지금 그 동거남이 어떤 재산이 있는지 집행 방법이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 가장 쉬운 거는 형사 고소를 통해서 어떻게 형사 조정이나 합의를 좀 이끌어내시는 방법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사기로 고소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기로 고소를 하실 때 고소장에 어떤 네. 내용을 쓰셨나요? 뭐 돈을 빌려갔는데 변제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작성을 해서 좀 고소를 하신 건가요? 네네. 뭐 말만 하고 뭐 전혀 뭐 그런 말만 것도 하고 없고, 변제를 하지 네. 않는다. 네, 수입이 있는데도 뭐 네. 돈도 안 갖고 있으니까 뭐 그런 그, 사실하고 다 그가 고소장에 예. 넣었죠. 그 사기죄에서 우선 좀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네, 그 현재 지금 돈이 있는데도 변제를 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돈을 빌릴 당시에 이 사람이 돈이 있었는지 아니면 돈을 전혀 빌릴 수 없는 무자력의 상태에서 돈을 빌렸는지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이유로 돈을 빌려갔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돈을 빌린 이유와 실제 그 돈이 사용된 출처가 동일한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 그 지금 그 동거남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돈을 네. 빌려갈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그 수사 단계에서 좀 진술을 하시거나 진술하시는 게 어렵다면 뭐 탄원서 내지 혹은 의견서 등으로 좀 정리를 하셔서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셔야 좀 네. 수사 단계에서 고소하신 그 피해자분에게 좀 유리하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용의 경위,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시게 된 경위하고 그 당시에 변제 여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원금이나 이자 중에 일부분이라도 변제가 됐는지 아니면 단 한 푼도 변제가 안 됐는지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네, 우선은 수사기관에 좀 제출을 하시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지급 명령으로 판결문을 받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현재 그 동거남의 그 재산이 전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우선은 그 결정문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동거남에 대한 그 초본을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채무자의 초본. 그래서 네, 초본을 발급을 받으셔서 그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아, 그 재산 명시 결정이 이제 법원에서 나오면 네,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네. 그 재산 목록을 보시고 강제 집행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채무자가 집행이 우려돼서 재산 목록을 제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감치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있어서 전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하신다면 네. 재산 명시 신청을 우선 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지금 결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결정을 받고 나서 이제 돈을 변제해야 되는 시기로부터 6개월이 도과했다면 이거는 채무불이행이 명백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것을 하시면은 은행 연합회에 통지가 돼서 그 채무자인 동거남이 신용불량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돼요. 그 신용불량자 준하는 대우라는 거는 이제 대출 거래, 신용거래 혹은 신용카드 사용 등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업을 하고 있거나 좀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상당한 제약이 될 수 있어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하시는 걸 또 권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 재산 명시 신청 제가 좀 전에 하라고 말씀드린 거는 채무자가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산 조회 신청이라는 것을 다시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명시 신청과 조회 신청은 다른 내용이거든요. 네. 재산 조회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이제 기관을 통해서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알아봐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재산 조회 신청 같은 경우는 이제 조회 기간별로 수수료를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단점은 있는데 수수료가 보험사 같은 경우는 5,000원, 뭐 은행별 5,000원, 혹은 뭐 법원 행정처 같은 경우는 2만 원 이 정도로 굉장히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재산 조회 신청 같은 것도 좀 권해드리고 기타 이제 동산집행이라고 해서 지금 그 채무자분께서 하시는 일이 개인 사업자 일이신가요? 네. 네, 만약에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체에 있는 집기 등에 대한 집행, 강제 집행, 우리가 소위 이제 딱지를 붙인다고 이야기하는 것 있죠. 네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동산 집행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회사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고 있다. 이러면 사실 네. 동산 집행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사업체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해놨다 하더라도 본인의 명함은 가지고 다녔을 거잖아요. 뭐 어떤 사업체 대표 뭐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명함을 쓰고 있던 것이 있다면 그 명함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사업체가 실질적으로는 채무자 소유의 사업체다. 이런 부분을 입증하시면은 강제 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산 집행의 방법도 이렇게 고려를 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민사 집행은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고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동산 집행 혹은 뭐 재산 조회, 재산 명시 이런 것들은 시간이 수개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진행하시고 계시는 형사 고소 절차에서 좀 합의를 해서 금원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뭐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예, 그 제가 이게 지금 몸이 좀 안 좋은데 예. 그 판결문 받았는 거를 이제 아들이나 이렇게 양도할 수 있는지 그 판결문 유효기간이 지금 10년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보통은 10년 정도로 저희가 상담 중에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그걸 뭐 아드님에게 양도할 수 있냐 이 부분은 어떨까요, 변호사님? 예, 그 지금 채권 양도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선은 채권 양도 계약을 아드님하고 체결을 하시고 이제 내용 증명 등을 통해서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를 하시면 네. 아드님께 채권 양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아드님께서 권리 행사하실 수 있고요. 판결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판결을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예, 뭐 판결문이라고 하더라도 채권 양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네네. 예, 채권 양도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사실 만약에 뭐 상속 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아드님 같은 경우는 1순위 법정 상속인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집행문을 받으시는 절차에서도 특별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